안녕하십니까. 연세하늘병원에서 근무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하루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바탕으로 한 조사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우울증 상담 건수를 이미 2020년 2월에서 8월까지 상담 건수가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만큼 현재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노인분들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시에서 노인 우울 검사를 했는데 457명 중에 85명, 약 18.6%가 코로나19가 시작된 뒤로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울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기는 아주 가볍게 여겨지지만 심해질 경우에 폐렴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입니다. 전 인구에서 10에서 25%에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30대, 40대에서 발병하게 되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 잦게 재발하거나 만성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그냥 넘길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너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 라고 타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원인으로는 낮은 자존감, 또 의존적인 사람들 혹은 완벽주의자들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강도나 강간을 당했든지 이혼을 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도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환도 우울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당뇨나 뇌졸중 혹은 종양, 즉 암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우울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계속되는 우울감, 불안, 그리고 공허감 이런 것들이 최소 2주 이상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염세적인 생각, 즉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유 다 필요 없지 뭐,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러한 절망적인 느낌, 또 죄책감이나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나 또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즐겁게 했던 취미 생활들이 더는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게 됩니다. 잠이 줄어서 잠이 오지 않고 찌뿌둥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혹은 반대로 오히려 너무 과식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들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몸이 처지는 느낌, 또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시도를 자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쉽게 짜증이 나고 초조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건망증이 생긴 것처럼 깜빡깜빡 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특히 노인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울증의 증상들로 졸음이나 혹은 불면 있을 수 있고 불안하거나 누군가를 계속 그리워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혹은 술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 아유 그냥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봐 라고 계속 생각하시기도 하고 변비나 혹은 설사처럼 이러한 이제 대변 습관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떨어지거나 삶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화가 많이 나시기도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서 특징적인 이제 사고방식을 보면 아까도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내 탓이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는 영원히 잘 안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난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온 세상이 다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일반적이고 계속 반복될 것 같다,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시는 등 흑백 논리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령별 우울증의 특징을 보면 소아, 그리고 중년층, 노인층에서 모두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노인분들한테는 모호한 신체 증상, 그러니까 이곳저곳 좀 쑤시고 아픈 것 같은데 막상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호한 신체 증상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 많고요. 또 괜히 초조하고 뭔가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도 많이 얘기하십니다. 또 가성 치매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뒤에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울증에 대해서 대충 한번 훑어보았고요. 이번에는 노인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기 듣고 계시는 대부분이 노인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우울한 걸까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다 우울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노인 우울증은 얼마나 많을까요? 노인 우울증은 노인한테 생기는 정신과 질환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장애, 이제 심해지면 치매라고도 불리는 건망증 혹은 기억력 장애가 좀 많고요. 두 번째로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우리가 흔히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그 중에 21%가 우울 증상, 우울 증상은 우울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하고, 병원이나 보호시설에 계시는 분 중에 측정을 해봤을 때 그 중에 10에서 20%에서 우울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게 60세 이상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인구 10만 명 당에서 89년부터 2001년까지를 보았을 때 거의 7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을 느끼시는 노인분들도 대단히 많아지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많아질까요? 나이 자체가 우울증의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일반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이, 그러니까 일반 인구에서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5%라고 하면 노인 인구에서도 똑같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느는 것이 우울증의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나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분께서 편찮으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내 몸이 자꾸 쑤시고 당뇨나 고혈압 혹은 뇌졸중을 진단받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노년기에 노인분들에게서 생기는 우울증의 원인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노인분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많으시고 또 이런저런 기능을 조금씩 잃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별과 같은 생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후에 1년 이내에 우울증 발생이 많은데 친지가 돌아가셨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다퉜거나, 또 내가 그동안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서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요즘 노인분들이 아마 손주들 보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내가 우울한 건 우울한 거거든요. 우울증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클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서 혹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원래 친하셨던 분들이랑 많이 떨어져 살게 되고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또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재정적 문제, 가난 자체만으로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치매나 뭐 우울장애 이런 배우자가 있어서 혼자 돌보아야 되는 경우에도 많이 우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과나 신경과 질환, 즉 심근경색증이나 갑상선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치매가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또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울증을 의심해야 할까? 여기 있는 그림 모두 참 우울해 보이지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 봤으니까 우울증의 증상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우울증 증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젊었을 때보다 사는 재미가 없다. 최근 이유 없이 슬프고 쉽게 눈물이 난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이 외롭다. 사소한 것에도 집중이 흐트러지고 자꾸 잊어버린다. 건망증이죠. 입맛이 많이 없어지고 쉽게 피곤하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자주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모두 정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노인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번 나왔던 가성치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성이라는 말은 즉 가짜입니다. 가짜 치매라는 거지요. 치매인 듯 치매 아닌 가성치매. 즉 치매는 아닌데 치매처럼 보이는 걸 가성치매라고 하고, 실제로는 치매와 같은 뇌 손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우울증이 생긴 뒤에 우울한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깜빡하게 되고 실제로 치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매와 다른 점을 보자면 일정하게 계속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좋아질 때도 있었다가 안 좋을 때도 있었다가 이런 변동이 참 많고요. 가성치매에서. 그리고 가성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소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계속 증상을 과장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반면에 자기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스스로의 증상을 오히려 숨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노인 우울증에서는 모호한 신체 증상이 많다. 그리고 가성치매라는 깜빡깜빡하는 마치 건망증과 같은 치매와 같은 기억력 장애가 많다. 또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인 자살이 일어나기도 한다 라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실 때 영상을 멈추고 한번 간단한 설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10점 이상이 나왔다, 15개 질문 중에 10개 이상이다 하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점에서 9점이더라도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시고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의 치료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 5년 새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우울증 치료가 잘 홍보가 되고 또 홍보가 되고 있어서 정신과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치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아까 전에 그 질문지에 5점 이하인 분들,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주 경하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감기 정도에 드셨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을 자주 만나기, 그러니까 못다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고 함께 감정도
교류하시고 하는 걸로도 충분히 나을 수가 있고요.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야외 활동하기. 햇볕 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도 합성이 됩니다.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 습관 기르기.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건데요. 골고루 하루 세끼 잘 챙겨 드시고 또 일찍 주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건강한 취미 생활 가지기.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거, 그동안 못 해보신 거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새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또 신청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자서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나 수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처방하고요. 노인분들은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병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료 오셨을 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나 다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괜히 혼자서 약 끊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의사랑 상담한 뒤에 결정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도 어렵다면 다른 치료 방법들도 참 다양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속적인 사회활동 그리고 대인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규칙적인 운동하고 식사 잘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 새로운 활동, 즉 뇌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건강에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지고 계시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즉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약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초기에 찾아내고 또 적절한 치료를 하면 80% 이상이 완치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 질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감을 너무 당연히 여기시지 마시고 가족들이랑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서로 지켜봐 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혹시 불편한 점들이 생기신다면 이게 혹시 우울증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우울증의 치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